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강의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야 되거든요. 자, 편안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을 완벽하게까지는 않아도 최소한 그래도 70%는 이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자, 제가 물론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제 전공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도덕경이라는 책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의 글이에요. 2000년 전에 왕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석이 달린, 우리가 보통 통행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출판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것은 그 뒤로 1000년 뒤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제가 고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춘추 같은 경우는 한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춘추 자전을 보는 데 있어서 해석의 어려움이 물론 거기에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히는데 도덕경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문 실력이 부족한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글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자, 집 대상하면 천하왕하니. 자, 여기 여러분 크게 모르는 글자 없어요. 집은 잡는다. 자, 문제는 이 대상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대상, 큰 상을 잡으면, 그러나 그 상이 뭐냐 이거죠. 그 큰 상을 잡는다 해서 이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덕경의 주석을 달았던 많은 대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는 거,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도덕경을 읽어보면서 뭐냐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다. 또는 자연이다. 도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그 개념으로서 이해하면은 별반 틀리지 않다. 자, 그러면은 천하가 나가니, 이 말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문이 가지고 있는 게 한문 내에 어느 정도 그 문화와 현재 우리가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우리 현대의 문화와 과거, 불과 여러분 세대 갈등이 느껴지잖아요. 저거 벌써 제 자식들 세대하고는 갈등 정도가 느끼는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그 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문화의 갈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의 문화와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여러분 난해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요거를, 자, 대상을 잡으면 누가 잡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상을 잡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을 잡으면 천하가 그에게로 가니, 또는 천하가 각자의 길로 가니,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상을 잡았길래 천하가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또는 천하가 각자의 길로 가니, 저는 이 뒷구절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각자가 간다는 거죠. 이거는 제왕이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 거죠. 이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그래서 입각처라 그래. 입각처.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어떤 경우는 성인의 입장에서 말이 나온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군자를 근거로 해서 군자, 일반 배우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어에서도 볼 때 군자는 불기라 그랬죠. 군자는 불기다. 군자는 하나의 그릇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 군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군자가 아니라 성인의 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입각처예요. 입각처. 누구의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는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저도 이 대상이 궁극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상을 잡으면 인군이 대상을 쥐고 있으면 천하가 알아서 각자 다 자기 갈 길로 간다. 자, 가는데 또는 자기한테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도 해롭지 아니하면 편안하고 태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국은 각자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 서로 해롭지 않고 피해가 없고 사회가 국가와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국태안민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유법이 나옵니다. 비유법을 음악과 먹는 것. 자, 음악과 먹는 것은 지나가는 낙엽도 멈추게 한다. 왜?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논어에서 봤을 때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항상 도를 얘기할 때, 도를 빗대어서 얘기할 때 도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할 때 도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봐야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 비교하죠? 식색에다 비교하죠. 먹는 것. 먹는 것과 색욕에 비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기준에서 봐서 해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상선은 약수다 그랬잖아요.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겸손하고 자기의 주장이 없는 것. 최고의 선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상선은 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표현, 도가 즐겁다고 하는 것을 도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먹는 문제 또는 색욕의 문제, 여기에 또 하나 끼어서 음악의 문제, 음악. 우리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루에 음악을 한 번도 안 듣고 지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정말 귀와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글을 이렇게 볼 때 항상 비교의 대상, 중국 사람은 비교의 대상, 이렇게 도라고 하는 관념적인 용어를 구체적인 색과 색, 음악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표현한다는 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글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쓰는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도를 또 계속 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도를 거론하는데 있어야죠. 다모하다, 다모하구나 이렇게 호자나 어조사 해자, 이 해자는 전부 다 그냥 감탄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모하구나, 담백하구나, 그 무미함이여. 원래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담백해서 그 맛이 없다,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죠. 무미건조하다는 말 쓰죠. 자, 근데 이 무미라고 하는 것, 맛이 있는 것보다는 맛이 없는 것을 노자 도덕경에서는 상위의 어떠한 그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 맛이 없다, 담백하다 이런 소리죠, 결국. 자, 우리가 또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 앞서서 그 통나무 박자,
소박하다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노장사상의 용어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육아서에는 이런 말들을 거의 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것은 노가 계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장 계열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주자도 이런 말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주자서를 보면은 주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담백한 가운데 무미한 가운데에 여유미가 있다. 맛이 있다 그랬어요. 무미한 가운데에 여유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예. 자, 우리가 동양화 같은 데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동양화의 모든 것을 다 채색하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이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는 흰 바탕에 어떤 글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 색이 없잖아요. 그 색이 그게 바로 무미죠. 무미한 가운데 여유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도에 대한 계속 아이고 이거 제가 이 매뉴얼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 뜨질 않네. 예, 됐습니다. 예. 봐도 좋게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좋게 들을 수 없으며 예, 없으며 뭐하고 뭐면 우리가 이런 말 계속 나왔죠, 여러분. 대학에서는 신부재현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시지불결 봐도 보이지 않고 예, 먹어도 맛을 모르고 시기부지기미하며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이게 뭐죠? 감각 세계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서로 다를 뿐이지 이와 같은 그 감각적인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옛날서부터 글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가 있죠. 예. 도를 거론하는데 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세계를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예.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함이 없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쓰임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예. 다함이 없다. 예. 자, 상은 무상지상이고 천상이고 도의 개념이다. 이게 이제 예, 일반적인 거예요. 예,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봤죠. 무물지상, 무상지상.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은 예, 공 이렇게 했을 때 공은 크다 또는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예,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어떠한 그 학자의 말에 하면 이 집은 초간본에 요 집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설자로 돼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라고 합니다. 이게 설자라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 한문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설로 읽어야 한다 함. 설상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 제도인데 주나라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TV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SNS를 통해 가지고서 고지서라든가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죠. 예, 몇 월 며칠서부터 뭐 어디까지 또 심지어는 각 가정마다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그 뭐를 보내주잖아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을 모이는데 성문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행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월 그 해의 법을 써서 상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걸어둔다고 합니다. 상의는 대궐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걸어두고 백성들이 보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설상이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의심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걸어둔다고 해가지고서 국민들 가운데 그 어려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까막눈이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주는 거예요. 예, 읽어줍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읽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베풀면 천하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 요거는 사실적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상을 무상지상이라든가 천상, 도의 개념을 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추리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 주나라의 제법상
예, 현행법을 이런 식으로 백성들한테 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한다. 대상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왕필은 대상은 천상의 모다. 예, 이건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모는 항상 생명을 잉태하고 예, 출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예, 그것은 차다, 덥다, 서늘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뭔가 차다, 뜨겁다, 서늘하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의 일물의 개념이 되버리죠. 일물의 어떠한 그 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물의 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만물을 예, 다 이렇게 아우르되 어느 것 하나 침범해서 손상되는 것이 없으니 이렇게 뭐 여러분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이 글이 원래 그런 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물이죠. 일물의 개념이죠. 일물의 상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당초에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인군이 이와 같은 것을 잡으면 예. 천상이라든가 어떠한 그 자연의 법이라든가 이것을 잡으면 천하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천하가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간다.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현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여러분 요 글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대상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인군이라고 해서 인군이 누구죠? 이 바로 대상을 잡고 있는 사람이죠. 대상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형태, 이해, 어느 치우치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게 없다. 똑같이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하늘에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하듯이 인군이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면은 뭐라고 특별하게 규정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무형, 무식, 불편, 불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늘의 도가 그러하니까. 예. 하늘의 도가 여러분 찹니까? 덥습니까? 서늘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예. 이렇게 규정질 수가 없듯이 인군도 마치 그와 같은 자연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 갈 바를 얻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 각자 자기 길을 가니까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죠. 예. 말하자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면서 대하다.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그냥 그 표현법인데 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깊이를 말하는 거죠. 깊이. 대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글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수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x축, y축의 좌표가 있듯이 그러니까 시간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어떤 수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천재들에서 이것을 찾아냈다고 그러죠. 수를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 심대하다. 거기에는 깊이를 말하고 넓은 것을 말하고 공간적인 개념.
이것이 사람이 그 도의 말을 들음에, 도의 말을 들었다. 자, 그 정확하게 도의 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마치 다시 뭐뭐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도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음악과 음식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감렬하게 한다. 느껴지면 흥분이 되죠. 여러분. 아주 감격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쁨을 느끼잖아요. 음악이라든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와 같지는 않다. 그와 같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왜?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황홀하고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듣고 그 담백한 맛을 듣고서 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음악과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음악과 음식은 능히 그 뭐뭐를 시키다. 과객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하게 하니 뭐뭐를 부리다 이런 사역동사 할 수 있으나 도가 입에서 나오면 도에 해당되는 말은 다면해서 담백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좋게 눈을 즐겁게 할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게 귀에 오락거리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무음이에요. 무음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이것도 몇 번 했죠. 무음 자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 유음이 있다. 유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음 상태에서 여러분 눈이라든가 귀가 즐겁지가 않아요. 왜?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거 같다. 그러나 그 무음 속에 여러분 유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작곡가에 따라서 여러분 바하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뭐 베토벤, 브람스 다 각자의 장르가 있잖아요. 소리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음 속에 담겨 있지만 무음에서 누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장자에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근데 그 다음 글이 어려워요. 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마치 무소중연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약간 통밥으로 읽어야 돼요. 중연되는 바 없다. 중이란 건 맞추다 이랬어요. 맞추어서 어디 부분에 맞다, 해당되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중풍이라는 말 쓰잖아요. 한의학에서 중풍, 풍에 맞다 이런 소리죠. 풍에 맞다. 이것도 맞잖아요. 어디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다. 적용 그렇게 되는 바 없으나 쓰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궁극되는 바가 없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가 제가 참 이게 주제 넘은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자꾸만 사람들이 너무나 초월적이고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도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거기에 합리적인 이치를 그냥 도라고 해야 되는데 자. 도가 만일의 경우 하나의 물이라고 규정이 되어져 버려 물이라고 유물이다 규정되어져 버리면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자칠판에 쓰는 연필이죠. 이것은 전자칠판에만 사용되는 거지 이것을 종이에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 기능은 이 하나의 물건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을 뿐이죠. 근데 도는 형태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 이거 유명한 글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교묘한
술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를 나중에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비자라든 책을 어느 정도 공부를 섭렵이라도 그 앞부분은 읽는 게 좋고, 자, 어떻게 보면 도덕경 가운데 참 좋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교묘한 술수가 담겨져 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죠. 장차. 우리가 상한론에서도 배웠죠. 욕이라는 말. 무엇인가를 의도하려고 한다.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려고 하느냐. 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흡입하다, 걷어들인다 소리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고는 진실로 이런 소리예요. 진실로. 반드시 진실로 먼저 펴야 된다. 그러니까 핀다고 하는 것은 장차 걷어들이게 한 것이죠. 자, 상대방 국가를 또는 상대방의 회사라든가 주위의 자기의 경쟁 대상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누군가를 장차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만하죠? 자만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권력 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먼저 경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차 어느 것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한다면 이런 소리죠. 패라는 거 좋은 말 아니죠, 여러분. 무엇인가 폐지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정말로 그것을 먼저 일으켜라. 부응하게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흥망성쇠에 따라서 흥했다가 반드시 망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자, 장차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장차 어떤 그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할 때 이게 국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나라 또는 집안 또는 뭐 사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상대방의 사업을 뺏으려고 했다든 나를 뺏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반드시 주어라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 놈들이 그것은 패권을 쥐고 있으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것보다는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위태롭다는 거.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살짝 뭐를 잠깐만 줍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그 방송국, 언론, 교수, 권력진 자들한테 잠깐만 줍니다. 왜?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뺏으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뭐 트럼프는 거의 또라이죠. 또라이죠.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슬쩍슬쩍 저거하고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저는 뉴스는 안 봅니다. 그래도 유튜브에 보면은 교묘하게 국민들을 현혹하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관세 문제 가지고 결국은 뭐 미국이 망할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국내적으로 옛날에 박통도 그런 말 했죠. 슬로건 걸었죠. 70년대 싸우면서 건설하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다를 뿐이지 미국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과연 시진핑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거 있었죠. 물이 강해지면은 빨리 망한다. 물이 강해지면 빨리 망한다. 이거
시진핑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중국 정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말을 자제할 뿐이지 물장조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 분수에 넘게, 저도 분수란 말씀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려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어떤 것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거든. 예,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 자연의 계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나투주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강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천지소위 능구자장자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 하늘이 오래되고 예, 연속적인 그 이유는 그 말 있잖아요. 이 순환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강하면 변하고 예, 강하면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것을 뺏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먼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유명한 예, 춘추자전에 예, 역사에 나옵니다. 예, 그게 옛날에 진나라 영공인가 진나라 헌공이 예, 욕심이 많고 예, 뭐 여색도 밝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진나라 헌공이 옆에 조그만한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괴기라고 하는 나라와 예, 우 땅인가? 예. 괴 땅과 우 땅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진나라 헌공이 그 괴긴금인가? 예, 조그만한 뭐 나라도 나라니까 예, 내가 우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길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국지벽이라고 하는 거, 수국 땅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옥을 주고 선물로 주고 명말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그것은 우리나라 진나라의 보물인데 어떻게 그것을 줍니까? 주어서는 안 돼. 그것은 잠깐 맡기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진나라 임금이 그 보물에 탐나가지고 냉큼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빌려준 겁니다. 그럴 때 이때 객땅에 우 땅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신하가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데 진나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괴계 소위 말해서 그 어떠한 신하가 굉장히 그 사람은 충신인데 분명히 받지 않게 할 거다. 그랬더니 진나라 헌공이 말이야. 그 사람은 성격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예, 단순하기 때문에 충신이지만 단순하고 그 임금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정보 전쟁에서 이미 진나라는 상대방, 소위 말해 조그마한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그 임금, 상대방의 임금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냈더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예, 빌려가지고 우나라를 해서 이때 그 객땅의 그 충신이 그 사람, 제가 이름 잊어버렸네. 예, 잊어버렸습니다. 진나라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객땅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피신해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가 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나라가 우 땅을 점령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객도 멸망하고 수국의 벽과 그 명말을 다시 가져. 말이 좀 이빨이 좀 자랐네. 이런 농락까지 한 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반드시 장차 뺏으려고 할 때는 먼저 주어라. 예. 중국이 여러분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예, 돈하고 예, 여자 예, 여기에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게 낚여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언론이 예, 중국 공영방송의 나팔수 이중대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호의호식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뺏긴다는 거죠.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중국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나 동남아 이쪽으로 해서는 중국이 분열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지만이 예, 우리나라가 예, 발벗고 살 수 있다는 거. 예.
이것을 일러서 미명이라고 한다. 이게 또 어려운 글자예요. 이 미자가 미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 술수예요. 뺏기 위해서는 주어라. 저 집구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게 만들어 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미묘한 데서 밝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조짐 가운데서 밝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됩니다. 이 미라고는 적을 미가 아니라 미묘하다, 심오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러서 아주 심오한 밝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유약이 그래서 유약이니 유약한 것이 강강을 이기는 것이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여러분 물고기가 연못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당연히.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패러디를 했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병증은 육경. 병증은 육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육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이 분류의 명칭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한론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모든 병, 외감이든 내상이든 뭐 그 소위 말해서 그 선천적인 어떤 체질 의학이든 모든 것이 결국은 육경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나라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오래된 용어죠. 우리가 문명의 이기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죠. 나라의 날카로운 무기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돼. 그러면 나라의 이기는 무엇이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법, 형벌, 법률과 형벌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왕필의 주에 대해서 장차 무엇을 한다. 강량은 사나운 거예요. 강량은 힘이 있어가지고 사나운 것을 제거하고 폭란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강량이라든가 폭란이라든가 신하 가운데 여러분 신하 가운데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거 그런 것을 강량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이 네 가지로서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로서 그 물의 성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참 잘 쓰네요. 왕필은 그 물의 성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다. 스스로 자멸하게 그러니까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의 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형이라든가 형을 빌리고 크게 하려고 함으로써 물을 장차 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벌을 빌린다든가 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저 물건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바로 미명이라 한다. 이게 참. 그 다음에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 느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어떤 분이 썼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다고 봅니다. 왕필주의 문장이 착간이나 탈자가 있어서 명료하지 않다.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구두 찍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끼장 조끼 펼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해서 또 그 펼침을 구하면은 무리들이 흡되는 바다 무리들이 모이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장하는 것이 피는 것이 부족해서 바꾼다. 이게 저는 더욱더 그 펼치는 것을 구하는 경우는 더욱더 심해질 따름이니 이에 도리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해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조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제가 매끄럽게 만들 수 없어서 이미 나온 글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예, 언제든지 예,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기는 이국의 국가를 이롭게 하는, 날카롭게 하는 그릇이다. 예. 이 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형태죠. 예.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 예. 요런 기라는 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어떤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랬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을 먹는 그릇, 또는 반찬을 담는 그릇, 또는 뭐 나물을 담는 그릇, 뭐 또는 간장을 담는 그릇, 뭐 용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막연한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가 중요하게 나타난 게 이게 뭐냐? 예, 주역 개사편에 나오죠. 이게 예,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형이상 위지 도요, 형이하 위지 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기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오직 그 물의 성으로 인해서 이럴 때 이것도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 원래는 오직이라는 뜻인데 없어도 돼요. 글자는. 그러니까 오직 물의 성으로 인하고 예, 물의 성으로 인하고 형벌을 빌려서 예, 물을 다스리지 아니하며 요거 맨 나중에 형벌을 빌려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을 다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현대사회는 뭐로 다루시죠? 도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형벌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예,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예, 어떤 잘못을 범하면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예,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악 형벌이라고 그랬죠. 예악 형벌. 예. 예악 형벌. 이건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 중요합니다. 형벌만 가도 나라가 굉장히 무섭죠. 예. 형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예악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여기서는 형벌을 빌려서 물건,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으면 예. 이게 좋은 거죠. 물의 성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그릇은 예, 보이지 않고 가히 볼 수가 없고 물은 각각 그 자기 자리를 얻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이기다. 예, 이 그릇을 이 법률이라든가 이와 같은 형벌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책정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나 예, 보이지 않고 물은 각각 그 위치를 얻게 되니 예, 이것이 나라의 이기인 것이다. 시인자, 사람한테 보이게 되면 형벌에 임한 것이다. 형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람들한테 이제 겁박을 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현대는 그렇지 않죠. 현대는 어떠한 것을 예, 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형벌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막 의무적으로 막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더 벌을 많이 준다든가 약하게 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형으로서 예, 나라를 이롭게 하면 반드시 예, 실패하게 된다. 예, 마치 그것은 물고기가 예, 연못에서 벗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되죠. 예, 위태로움을 보이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국기를 이롭게 하면서 이롭게 하되 형벌을 세워서 사람한테 보이게 되면 이것 또한 반드시 예, 실패하게 된다. 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문학적인 거 이런 거 불타러 연 이런 거는 참 멋있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는 여러분 예, 다 사실은 예, 술수라는 거 예, 술수 예, 우민화 정책 예, 예, 겁박하는 거죠 국민들을 예, 그런 뜻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7장 예. 이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도덕경, 그러니까 도경과 덕경이 있는데 지금 통행본에는 도덕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백서본에서는 덕경, 도경 이렇게 먼저 덕경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행본으로 보기 때문에 도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예, 글로 예,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글도 백서본에는 도학무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간본, 예, 초간본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예, 이게 곽점의 초간본이라죠. 이게 제일 오래된 어쨌든 간에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도학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 누군가가 이것을 다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후세의 통치 기념, 무의의 어떤 그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도는 항상 무의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예. 유명한 이죠. 도상무의 무분리. 예. 똑같은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예. 후왕이, 예,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후왕이 만약 능히 이것을 지킨다면 이런 소리죠. 이것도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일종의 가정법이죠. 만약에 능히 이것을 실천만 한다면 만물,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는 득기소죠. 자기의 위치, 예, 자기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왜 무의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정책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나를 하다 보면 공사를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조정해서 거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추천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임금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임무를 맡기게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원래 이것이 통치학 개념인데 후세에서는 노자 도덕경이 어떻게 변했죠? 예, 수양서적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어떠한 그 수양의 어떠한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의식이 없어지는 것.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물의 성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다. 이런 게 바른 거죠. 인위적으로 내가 적어서 조작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 글이 또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좀 비틀고 이래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여기서 앞에서도 백성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백성이 변화된다. 예. 변화되어서 욕작이어든, 여기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무엇인가 이게 또, 예, 의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무엇인가 만약에 지려고 하거든, 어떠한 행위를 계획이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 나는 장차, 예, 오진지 무명지방. 무명의 이게 뭐죠? 본이죠. 본 또는 자연. 예. 자연으로서 그것을 누른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 뭐든지 간에 이제 일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또 혼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차 무명의 박으로서, 예, 이름이 없는 그 원목으로서 통나무로서 누른다. 그 사람들을 누른다. 예. 무명지 여기서도, 예,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 이것도 제가 잘 못해요. 무명지 박. 예. 그것은, 예, 무명지 박으로서 누르기 때문에 또한 장차, 예, 무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무명지 박으로서 눌러진다. 요게, 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예. 무명지 박으로서 장차 누른다는 것은 무역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불력으로서, 예, 여기 똑같은 말이죠. 불력으로서, 예, 안정이 되면 천하는 저절로, 예, 정해진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 강의를 못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글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름이 없다, 이름이 있다, 뭐 이런 거, 또는 욕이 있다, 예, 또는 어떨 때는 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인위적이지 않다. 예.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또는 어떠한 그 물건으로서 구체화되기 전에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예.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듬기 전이죠. 이것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죠? 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예. 나누어주면 산하면 예. 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유명이 있게 되죠. 예. 유명. 예. 그리고 산에서 그 박에서 기로 넘어갈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욕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닌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관점에서 그 나중에 통치의 개념에서 수양서적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예, 나름대로 다 예, 이해가 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이와 같은 상황, 이 왕필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 상한론이 나타났다는 것. 예. 그러니까 상한론 뒤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한의학이 변질이 되었는가? 결국은 오행론으로 변질이 되어졌잖아요. 예.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한편은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남았네. 이건 뭐냐면 앞에 조문에 대한 해석. 이것은 결국은 자연을 따른다 이 소리예요. 자연을 따르라. 그러면은 만물이 유의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치라고 하는 건 시라고 봐도 됩니다. 이루어지고 예, 완성이 되어진다. 결국은 자연에 따라서 경유하게 되면 예,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지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 인물지성. 물지성. 예.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자, 인물지성.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물리를 잘하고 어떤 애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예. 타고났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예. 그게 이제 기질적인 건데 그 물의 성에 따라서 그대로 시켜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교육도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안 그렇죠. 예. 부모 입장에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죠.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 학생의 자식의 성질과 안 맞았을 때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 선생이 만약의 경우,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고 기술에 재능이 있으니까 기술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반발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는 예,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화의욕작은 이루어진 것을 그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예, 여기에 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장차 무명지 박으로 그것을 눌러주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욕경, 다투게 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게 뭐냐면 다 물의 성이죠. 오장진지, 무욕지방하여 불이주라고 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참 재미있는 발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어떤 뭐랄까 글로서 평가받았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뭐냐? 인물지성. 예, 우리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예, 물지성이 뭐죠? 그 사람의 예, 어떠한 그 병독, 예, 병독, 그 병독에 따라서 또는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인기, 그 인지 병독 체질이 예, 치료한다.
이렇게 말이 되죠, 여러분. 와, 멋진 말이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병독은 왜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체질이에요. 저는 이 체질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괜히 똑같은 현상에 물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위내 예를 들어서 정수증이라든가 위무력증이라든가 요즘 위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체질에 의해서 성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병독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독 속에는 그 사람의 체질이 있고 체질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병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그 상한론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랬죠? 수기증이 치지라 그랬잖아요. 수기증이 치지. 빨리 쓰겠습니다. 수기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수기증이 치지. 이 증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수기증이 치지나 인물지 성이나 똑같은 말이다. 인물지 성. 여러분 이거를 이게 바로 자연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의 무분리. 무불위. 제가 빨리 쓰니까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